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 아니면 사야 할까? 그리고 대부분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05년의 일입니다. 한 재무전략가가 막 결혼한 젊은 부부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25살이었고 충분한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략가는 물었습니다. 만약 시장이 50% 폭락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더 사야죠. 그렇지 않나요? 전략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3년 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 아내에게서 다급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요.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에요. 전략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식이 반토막 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죠? 아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라요. 가치 투자자 가이 스피어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평소 폭락하면 사야지라고 말하던 동료 가치 투자자들이 실제로는 공황 매도에 나섰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 아닌가요? 돌아온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그냥 견딜 수가 없어.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힘은 4가지입니다. 첫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입니다. 중동 긴장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경제 성장 지표는 13개월 연속 하향 수정됐습니다.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찾아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둘째, 연준의 딜레마입니다. 올해 초 시장은 3차례에서 5차례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유가 상승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연준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혔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입니다. 셋째, AI 디스퍼전입니다. 지난 3년간 AI는 기술주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밀물이 모든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점 대비 30% 하락했습니다. 어도비는 50% 이상 무너졌습니다. 서비스나우와 인투잇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 과감하게 투자한 메타와 아마존도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4번째 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외면받고 있는 힘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이익도 예상을 웃도는 기업들이 속속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떨어집니다. 헤드라인이 말하는 것과 기업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 사이의 간격. 바로 그 틈에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3번 겪었습니다. 1974년 오일 쇼크였습니다. OPEC의 원유 금수 조치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경제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처음 탄생한 바로 그 시대입니다. S&P 500은 고점 대비 45% 폭락해 60포인트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산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999년 S&P 500은 15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25배가 됐습니다. 단 25년 만에 2009년 3월 9일입니다. S&P 500이 666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10%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끝났다는 말이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워런 버핏이 신문 칼럼에 나는 미국 주식을 사고 있다고 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5년 만에 S&P 500은 2배가 됐습니다. 경제가 회복됐다는 확신이 생긴 다음에 들어간 투자자들은 이미 닫혀버린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20년 3월입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약세장이었습니다. 30일 만에 37%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멈췄습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포는 완전히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3월 16일 바닥을 찍었습니다. 5개월 후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1년 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길 기다린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왔을 때 주가는 이미 그들이 포기했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3번의 위기, 3가지 원인, 그러나 단 하나의 패턴. 공포가 열어놓은 기회의 창은 누구도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닫혔습니다. 이유는 항상 같습니다. 시장은 앞을 봅니다. 사람은 뒤를 봅니다. 시장은 현재가 나아지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공포 매도자가 빠져나가는 순간 주가는 헤드라인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훨씬 전에 이미 급격히 반등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락한 주식을 팝니다. 주가는 바뀌었지만 기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것은 실수를 영구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둘째, 방어주로 도망칩니다. 공포에 질린 돈이 프록터 앤 갬블과 코카콜라로 몰립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기업의 실적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이익을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래 수익률을 갉아먹는 선택입니다. 셋째,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연준이 명확한 신호를 줄 때까지,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AI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해질 때까지 신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명확성이 찾아올 즈음 기회는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한 가지 시나리오를 더 고려해야 합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S&P 500은 13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닷컴 버블 정점에 지수를 산 투자자는 13년을 기다려야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13년 동안에도 엄청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횡보하는 동안 실적은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주가와 기업 가치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다가 결국 폭발적으로 수렴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횡보장은 위기가 아닙니다. 기업을 제대로 보는 투자자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도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가진 주식이 어떤 기업인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거시적 소음 때문이라면 그것은 매도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질문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둘째, 저평가를 구별하는 기준을 갖추십시오. 단순히 주가가 내려간 주식이 저평가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장기적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 비로소 저평가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려면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 이익 성장 궤도가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작업이 공포에 먹히는 투자자와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투자자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1974년에도, 2009년에도, 2020년에도 기회의 창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예상보다 빠르게 닫혔습니다. 버핏이 말한 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공포가 만든 가격에 좋은 기업을 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시장이 만들어내는 소음은 분명 거셉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연준의 딜레마, AI의 충격. 그러나 그 소음 아래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을 보는 눈을 가진 투자자에게 지금 이 순간은 훗날 다르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기회의 창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창이 얼마나 오래 열려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